자,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했다는 말이에요. 노조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래. 헐. 진짜 어리죠. 아, 이게요, 여러분 국가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신 분들은 저런 이야기 들으면 그렇지라고 생각할 텐데요. 나는 불법해도 되고 때리기 만만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야? 다 아시겠지만 노조 불법 폭력 이런 걸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저 틀린 말 아니에요. 과로가 숨겨져 있는 거지. 불법 있으면 당연히 쥐들은 불법 하면서 때리기 만만한 노조만 갖다가 이유가 뭐예요? 자, 어제 윤석열이 한덕수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했다는 말을 최근에 신임 청와대 대변인, 저 문화일보 출신이죠. 저 이도훈. 국민의 혈세인 읽어줘봐요. 아유.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근데 저것마저도 거짓말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요. 완전 거짓말인데 대통령이란 자가 공개석상에서 주저리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주입해도 못 알아먹고 있어요. 아니, 못 들은 척 하는 거겠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매년 나가는 것도 아니야. 지금 민주노총만 해도 저 정동에 가면은 덕숭 돌담길 걸어서 여자랑 헤어지고 그리고 맨 끝머리에 경향신문사가 있고 거기에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부가 지원해준 보조금이 딱 그게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어. 그걸로 끝이에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100만 넘어가는 숫자니까. 거기 회비를 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기 대의원대에서 회계 감사를 모두 공표하고 있어.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윤석열은 지금 마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회계를 안 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퍼뜨리는지 모르겠는데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해 줬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는 연간 30억 원 말했던 30억 원이 조금 못 되는 그 보증금을 지원을 해준 거고요. 노동부가 최근 3년간 양대 노총, 그다음에 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이 58억 6천입니다. 58억 6천 100만 원. 그런데 5개 경제단체 있죠. 정경련, 대한상해,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여기는 3년 동안 595억 6,600만 원, 무려 10배를 넘게 지원을 해줬는데 왜 여기에는 회계장부 얘기 안 합니까? 왜 노조만 가지고 회계장부 내라고 이렇게 난리입니까? 저도 이렇게 이게 지금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게 기사화가 되고 때리고 그러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살짝씩 나왔을 때는 야, 엄청난 돈을 가져간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가져가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나. 그리고 회계가 정말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가라고 오히려 알게 됐죠. 근데 지금 처음에 접한 국민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도 알면 알수록 야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더 공개되면서 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회계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것도 노조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만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명화 확보하고 다양한 그 의무 조항이 분명히 있고요. 노조법 11조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도록 되어 있고 또 14조, 25조 전부 다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장부 서류를 사무실에 또 다 정확히 해야 되고 3년 동안 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가 뻔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거짓말하겠어요? 억울하지. 근데 윤석열이는 계속 국무회의 같은 데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아까 되게 열받는 게 불법 폭력은 당연히 용인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지지율 올리겠다고 저번에 지지율 화물연대 등 화물연대. 파업 막
탄압해가지고 지지율 조금 올랐잖아요. 그 알량한 지지율 올리겠다고 지지율이 지금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덕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 근데 국민의힘보다 안 나와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아래예요 지지율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꺼내든 거야. 무슨 그러니까 돌대가리도 아니고요. 뭔 상황을 하면 그거 있잖아. 그걸로 자기가 이익을 취했어. 그걸 한 번 더 때리면 내 지지율 올라갈까?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100만 넘는 노총의 그 법에 의해서 지원된 게 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한테 검찰총장 기간 동안 지급된 검찰 특활비 147억입니다. 이 내역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47억 원도 많은 분들께서 이거 도대체 기간이 어느 정도의 147억 원이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20년 1월 달에 추미애 장관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면서 이게 저도 그때 공론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때 1년 6개월 기간 동안 파악한 것이 147억 원이었습니다. 1년 6개월 기간입니다. 근데 이 내역 영수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영수증 첨부를 해서 또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또 따로 있었긴 했는데 이거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공개 안 한다라는 결론을 지금 요즘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을 따진다면은 1년 6개월 동안에 147억 원. 그런데 아까 민주노총이 얘기했던 것은 건물 보증금 포함해서 30억 원이었었고 그리고 우리 그 볼메 그린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뭐 58억 원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다 정확하게 회계 장부가 있습니다. 근데 영수증도 없다면서 1년 6개월에 147억 원 거의 150억 원 가까이 이거 얘기 먼저 하고 나서 니네도 봐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뭐라 그랬냐면 화가 나죠. 윤석열 뭘 알거나 말해라. 그럼요. 그렇죠.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 특성이에요. 누가 아무리 주입해도 나 몰라. 내가 그냥 말할래. 그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공개하는 것이 법에 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노조법에는 노조 스스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자주적으로 그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이게 법 없이는 이거를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언론 보도를 보면 노조 조합원의 조합 회비까지도 그마저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법인 맞아요. 것처럼 지금 호도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전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딱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본인들이 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업무 추진비 등으로 해서 내역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그 조합원들이 일반 회비로 내는 거 있잖아요. 조합원들 조합비라든지 회비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비용에서 그 회계를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마다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원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 그냥 국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싹 빼고 마치 그들이 그 현찰로 사용한다든지 카드를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국민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그거 다 속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합법적인 지원이란 말이죠. 법에 의해서. 민주노총이 무슨 생떼를 써가지고 뭐 생떼탕 끓여서 김기현이가 요즘에 그러대.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노조를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노조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사용자들 단체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지원한 건 이상한 거라는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지원금이 30억 그 보증금이 전부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조의 회원들이 낸 회비 이거를 지들이 뭔데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불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 등 관련해 갖고 뭘 막 들여다보겠다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서 또 불법적인 거 발견되면 그걸로 치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정부가 이걸 들여다봐야 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압수수색하는 딱 검사스러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펼치거나 정치인과 정치를 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딱 검사스러움이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국민 세금을 민주노총이 노조가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실이나 관저 리모델링 비용 그거야말로 진짜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왜 수의계약으로 해놓고 다 비공개합니까? 왜 조달 쪽에서 이거 공개하던 것을 처음엔 공개를 했었어요. 처음에 몇 건은. 근데 이제는 왜 비공개합니까? 본인이 이거를 정말 국민 세금을 잘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해도 명분은 좀 있겠다라는 일부 지지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로 강도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진짜 그래요. 윤석열 보면 인간 자체가 싫은 게 이런 거예요. 자기는 할 짓 다 하고 노조는 어떻게 보면 약자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노조 가입률을 올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노조가 덩치가 커지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조에 대한 악마화에 익숙해진 사람들 많겠지만 노조라고 하는 연대체를 만들어 가지고 강자와 싸우는 거면 노사정이 필요가 없어요. 노조랑 사용자 측이랑 같이 음.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노조 악마화에 가스라이팅 된 분들이 노조를 빨갱이로 봐. 어떤 경우는 민주세력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무슨 귀족 노조네 뭐네 무슨 불법 윤석열이 했던 딱 그런 방식으로 악마화 시켜놓으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비리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전체 대상화하면서 노조가 우리로부터 분리가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 같은 기득권 세력이 이기는 저는 길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어쨌건 지금 윤석열이 또 지지율 떨어지니까 한번 올려고 보겠다고 지금. 아, 나 진짜 저는 근데 이상한 게 이번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이걸 다 회계를 다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언제 기간까지 이거를 회계장부를 다 제출하지 않으면 무슨 500만 원이요? 과태료 500만 원? 그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그 과태료 500만 원의 근거는 또 뭐지? 하도 법치주의 하니까 그 근거가 뭔지를 지금 찾을 수가 그거 없습니다. 없다고 하더만 그렇게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공개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야 우리가 데드라인 여기가 줬어.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할 거야. 이거 뭐 대통령이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특활비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럼요. 이걸 대법원까지 지금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의 논리가 정리가 힘들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인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힘들어서 제출을 못하겠다. 그래, 똑같이. 윤석열이 진짜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5.9점, OECD 최하위권. 물론 여기에 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말 문재인 정부 시기예요. 최근에 이제 그 통계가 나온 건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시사를 볼 때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소주성 같은 걸 해도 저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노조 때려잡고 월급은 덩결하고 물가 올라가면은 지금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5.8의 콜롬비아, 4.7의 튀르키예 이번에 저 지진 났던 나머지 OECD 평균을 못 미쳐요. 한국의 삶의 만족도가. 이거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양극화의 문제였고 그 양극화를 뭔가 좀 해소해 보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문재인 정부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가진 정권들이 막 2번, 3번, 4번 들어서면서 이걸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도 삶의 만족도가 저것밖에 안 되는데요. 윤석열 정권 지금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더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윤석열은 이런 거 관심 없죠 지금. 소주값이 소주 한 병에 식당에 가면은 6,0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살면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제. 돈 없으면은 그러니까 소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싼 가격에 가성비 높은 거예요. 마시면 취하고 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숙취도 별로 없어. 근데 이걸 못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거지. 뭐 우리가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바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그렇잖아요. 삶의 질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이번에 자살률 같은 것도 뭐 번개탄 생산량 줄이겠다. 그래 자살률 이것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도요. 이제 그렇게 그 출생률이 낮거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경쟁이 과잉되거나 과열될 그런 국가일수록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 아이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란 것은 번개탄 생산 그리고 뭐 우리 한우 가격 그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통 단계가 뭐 다른 한우 가격이 호주 같은 경우는 2, 3단계인데 우리나라 뭐 8단계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비싼 한우를 먹어요. 근데 지금 한우값이 떨어졌다니까 14만 마리를 뭐 한우를 이거 소를 뭐 어떻게 뭐 암소를 그만큼 예. 없애서 없앤다 소 이렇게 얘기를 판매량을 하는데요.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이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쌀 수확량도 우리가 지금 품종이 쌀 수확량이 좋은 품종을 하는데 이것을 생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은 쌀로 또 바꾸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돌대가리면은 무슨 관계한 공무원도 돌대가리예요?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저번에도 우리가 한우 가격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요. 산지에서 폭락해가지고 스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시대에 그때 대책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수출하겠다거든요. 네. 근데 한우 수출 여러분들 해외 특히 선진국 같아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우 맛을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음. 그분들 한우처럼 마블링 좋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도 안 먹히니까 이제는 암소 마리수를 줄이겠다. 14만 마리를 이런 줄이겠다. 그냥 한마디만 할게. 이건 또라이 같은 것들이 지금 정권 잡아가지고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넘어가시고 자 지금 삶의 질 차원에서 70대 인구 10만 명당 스스로 돌아가시는 분 40명이 넘고요. 80대는 60명이 넘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어.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야. 국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몰라요 윤석열이는 돌대가리라서. 근데 지금 정책이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저희 집도 전기료가요. 너무 아껴가지고 5만 원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분들은 얼마나 삶의 질이 아유,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전 전기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난방비 전체적으로 말씀을 아직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올 지나고 한 반년 있다가 1년 뒤에는 얼마나 또 삶의 질, 생활의 질, 내가 행복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1위인데도요. 문재인 정부처럼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파격적으로 쏟아부어야 돼요. 양극화 해소에. 근데 그 양극화 해소라는 게 맞아요.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번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원리잖아요.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어떤 새끼들은 돈을 엄청 벌어. 근데 대통령 하나 모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부자 감세하고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노조나 때려잡자고 지금. 윤석열 네가 있잖아. 아까 말 상공회의소 이런데? 네. 그러니까 사용자 단체 같은데 노조랑 똑같은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회계 내역 공개하라고. 거기도 똑같이 이야기 나올걸요? 우리도 공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꽉 막혀있는 사람 하나가 대통령이 아니라 하다못해 진짜 뭐 동사무소 공무원도 못할 정도의 대가리를 갖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만 해왔던 그 머리로. 나 진짜 이게 분노스럽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난 이렇게 생각해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수 진보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란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수탈하고 약탈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국가가 존재하고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건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아예 몰라요.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복마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삶의 만족도라는 게 현재의 만족도라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럼요. 만족도가 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진짜 윤석열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올라가요. 만족도가 올라가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저희 어머니 세대보다 더 전쟁 이후에는 누구나 다 어려웠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세대라 마찬가지죠. 근데 더 전 세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희망 누구나 다 어려웠었고 같이 힘들었으니까 그 상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약간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거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는 희망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없다. 그리고 예. 노인 일자리도 지금 더 그러니까요. 없어졌습니다. 아유, 참. 여기까지 하시고.